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칠 때 이제 결론이 뭐였냐면은 이제 이런 이그젬플을 다뤘을 때 이게 어떤 힌트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옵티멀 트랜스포테이션이 만족해야 되는 성질이 제일 중요한 성질이 이 시클릭한 모노토니시티, 일반적으로는 C 시클릭한 모노토니시티라는 성질이 있었는데 이제 이 코스트에 대해서는 그게 그냥 시클릭한 모노토니시티로 나오고요. 그 이니퀄리티는 저 맨 왼쪽에 있는 칠판에 있습니다. 이제 그 셋이, 이 셋은 소위 말하는 페이지 스페이스 안에, 그러니까 RN과 그러니까 소스와 타겟의 프로덕트 안에 들어있는 포인트들에 대한 포인트들의 셋인데 그 셋이 시클릭한 모노토니시티를 만족할 때 그에 대응하는 어떤 컨벡스 펑션을 생각할 수 있어서 이 이그젬플에 대해서 그렸듯이 그 컨벡스 펑션들을 어떤 컨벡스 펑션을 생각할 수 있냐면 이 xi들에서 그 펑션의 그레디언트를 생각하면 이게 뭐 일반적으로 미분 가능하진 않지만 어떤 위크한 노션의 그레디언트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어떤 서포팅 플레인들의 슬롭을 생각했을 때 그 슬롭들이 yi가 되는 그렇게 되는 컨벡스 펑션이 있다는 것이 이제 지난 시간의 결론이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 컨벡스 펑션들을 어떻게 컨벡스 펑션들의 어나리시스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일단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이 보드들마다 이제 번호를 매길게요. 컨벡스 펑션이 어떤 펑션들인지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RNA에 있을 때 또는 일반적으로 어떤 affine space에 있는 어떤 펑션이 컨벡스하다는 건 뭐냐면 affine space에 있는 어떤 펑션이 컨벡스하는 건 뭐냐면은 대충 이렇게 생긴 건데요. 뭐냐면 투 포인트를 생각했을 때 이제 affine space니까 그 투 포인트를 있는 라인 시그먼트를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라인 시그먼트를 생각하면 그 라인 시그먼트를 따라가는 리니어 펑션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리니어 펑션보다 원래 오리지널 펑션이 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 시그먼트로 인터폴레이션한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도 xt라고 놓으면 phi t가 이 리니어 인터폴레이션보다 작아져야 돼요. 이게 컨벡스 펑션이고 근데 보다 일반적으로 이제 컨벡스 펑션 어나리시스에서는 꼭 컨벡스 펑션뿐만 아니라 좀 더 일반적인 클래스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세마이 컨벡스 펑션이라는 겁니다. 자, 이 세마이 컨벡시티는 이렇게 로컬한 관점에서 또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세마이 컨벡시티가 어떤 거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컨벡스 펑션은 아니지만 컨벡스 펑션과 모듈로 스무스 펑션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컨벡스 펑션 이게 로컬 세미 컨벡시티니까 로컬리 컨벡스 펑션 플러스 C2 펑션. 예를 들면 또 이렇게 생긴 펑션이 있다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펑션이 있다 그러면 이 펑션은 당연히 이쪽 컨케이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대충 이 싱귤러리티가 아주 나쁘지 않죠. 이건 어떤 식으로 쓰여질 수 있냐면은 이런 웨지 컨벡스 펑션 어떤 싱귤러리티 같지만 컨벡스 펑션에다가 이런 컨케이브 펑션 스무스한 컨케이브 펑션을 더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세마이 컨벡스 펑션은 일반적으로 컨벡스하지는 않지만 아날리틱하게 나쁜 포인트들, 그러니까 싱귤러리티가 생기는 것들은 다 컨벡스 펑션에서 온다는 겁니다. 이제 아나리시스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보면 이 모든 x0에 대해서 도메인의 x에 대해서 컨스탄트가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phi x에다가
일반적으로는 컨벡스하지 않지만 여기다가 쿼드라틱 펑션을 굉장히 큰 거를 더하면은 적당히 큰 거를 더하면은 이게 컨벡스하는 겁니다. 뭐 이게 로컬 컨벡스라고 할게요. 이런 펑션이 세마이 컨벡스 펑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세마이 컨벡스 펑션들에 대해서 이제 미분의 개념을 생각할 건데요. 이제 세마이 컨벡스 펑션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싱귤라리티를 가질 수 있죠. 그죠? 싱귤라리티를 가질 수 있지만 또 weak notion, 그러니까 미분의 어떤 좀 약한 개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지금 다루게 될 서브 디퍼런셜이라는 개념입니다. 서브 디퍼런셜을 이제 정의를 하겠습니다. 파이가 로컬리 세마이 컨벡스라고 했을 때 서브 디퍼런셜은 노테이션을 이렇게 쓸게요. 파셜 파이 x0란 포인트에서 x0는 어떤 주어진 포인트인데 거기에서의 이 서브 디퍼런셜은 이제 그레디언트를 좀 더 일반화한 개념인데요. 그레디언트는 어떤 벡터 하나죠. 기본 포인트에 대해서 함수가 가장 빨리 변하는 그 디렉션을 주는 그 벡터 하나인데 서브 디퍼런셜은 벡터 하나가 아니고 어떤 셋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멀티플 포인트를 가진 셋인데 이제 펑션이 RN에 정의되어 있다고 하면 그 포인트들은 이제 이런 여전히 RN에 있는 포인트들, 그 서브 디퍼런셜 엘리멘트들은 RN에 있는 벡터들인데 좀 더 정확히 쓰자면 이 Y들은 포인트가 아니고 탄젠 벡터예요. X0에 있는 탄젠 벡터들이고 어떤 성질을 만족하냐면 아날리티컬하게는 X0 주위의 X에 대해서 phi X가 phi X0 플러스 이 벡터로 만들어진 리니어 펑션 X 닷 Y, 그래서 그레디언트는 Y가 되겠죠. 그러니까 펑션이 예를 들면 컨벡스하다 그러면은 phi가 이렇게 생기면은 이런 데서는 이제 미분 가능하니까 특별히 다른 일반적인 노션 그 미분의 개념이 필요하지 않지만 이 점, 그러니까 phi가 미분 가능하지 않게 되는 점들이 있잖아요. 컨벡스 펑션만 생각하더라도 그 점에서는 이 서브 디퍼런셜이 어떤 거냐면은 이 펑션을 이 점을 지나면서 밑에서 서포트하는 하이퍼플레인들을 생각하고 그 하이퍼플레인들을 이제 펑션으로 봤을 때 그 펑션들의 그레디언트가 그들의 모임이 바로 이 서브 디퍼런셜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하이퍼플레인들을 무한히 많이 잡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거를 이제 각도를 변하면서 무한히 많이 잡을 수 있는데 그 무한히 많은 그레디언트들이 다 이 서브 디퍼런셜의 엘리먼트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데피니션은 함수가 제가 잠깐 이거 잘못 썼는데요. 이게 x y가 아니고 x x0 y입니다. 그래서 x0에서는 이 하이퍼플레인 펑션이 phi x0라는 값을 가지고 그래서 정확히 같은 점을 가지고요. phi와 그다음에 다른 데서는 리니어하게 이제 바뀌는 그런 펑션이 하이퍼플레인 펑션이 phi x를 x0에서 서포트할 때 그 하이퍼플레인 펑션의 그레디언트가 서브 디퍼런셜의 그 x0 점에서의 엘리먼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컨벡스 펑션일 텐데 이제 컨벡스하지 않으면은 이 하이퍼플레인이 정확히 서포트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이 경우만 보더라도 하이퍼플레인을 생각하면 예를 들면 이런 그레디언트가 하이퍼플레인 생각하면은 이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져 가지고 하이퍼플레인이 로컬하게도 그 원래 펑션보다 위에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세마이 컨벡스 펑션에서는 저런 이니퀄리티 만족하면 하는 거를 우리가 원하면은 서브 디퍼런셜의 엘리먼트가 엠티 셋은 아니지만 이런 일반적으로 엠티 셋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이런 들어가야 될 만한 슬롭을 캐치를 못해요. 그래서 이때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식으로 정의를 만들어야 될까요? 자, 질문이 뭐냐면 컨벡스 펑션에서는 저 서브 디퍼런셜 정의가 아주 자연스럽고 잘 이제 성립이 되는데 세마이 컨벡스 펑션에서는 저 정의 갖고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하이퍼플레인들이 저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서브 디퍼런셜 정의를 좀 더 약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약화시키면 되겠습니까? 더 쉽게 생각해 보세요. 미분의 정의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미분의 정의를 할 때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지만 스몰 에러는 무시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저런 이제 하이퍼플레인이 원래 펑션보다 이제 위로 갈 수 있는데 그럼 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 차이가 적당히 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기다가 작은 에러를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 이니퀄리티를 만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다고 했을 때는 스몰 o 노테이션은 뭐냐면 이 퀀티티가 0으로 갈 때 이 퀀티티는 그러니까 이 스몰 o라는 얘기는 이 퀀티티를 이 안에 걸로 나눴을 때 그 퀀티티가 이 안에 것이 0으로 갈 때 0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에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하이 오더 텀, 그러니까 퍼스트 오더보다 하이 오더 텀에 대해서는 이 컨트리뷰션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은 기본 세마이 컨벡스 펑션에 대해서 이런 서브 디퍼런셜들이 내추럴하게 정의가 되고 항상 non-empty 셋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뭔가 아날리틱한 성질이 없을 때는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서브 디퍼런셜이 empty 셋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러면은 이젠플을 보면 자, 쉬운 이젠플부터 볼게요. 자, 1D 이젠플만 들여다볼까요? 자, 이 웨지 펑션, 압솔루트 밸류로 주어지는 웨지 펑션은 컨벡스 펑션이니까 당연히 세마이 컨벡스 펑션이죠. 자, 이런 경우에, 자, 질문. 자, x가 1일 때, 이 점에서의 서브 디퍼런셜은 뭐겠습니까? 쉽죠? 이 점에서는 저렇게 서포팅 하이퍼플레인이 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죠. 그레디언트가 원래 함수의 그레디언트가 되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미분 가능한 데서는 이 서브 디퍼런셜의 정의가 정확히 그레디언트랑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1이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일 때도 그러니까 0이 아닌 점에서는 다 미분이 되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1이고. 자, 그러면은 좀 더 난트리비얼한 경우가 제로에서 서브 디퍼런셜인데 이때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제가 빼먹은 게 이게 1이 이제 밸류로서 1이 아니라 셋으로서 1을 갖는 셋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마이너스 1이 이 셋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엘리먼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제로에서는 서브 디퍼런셜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맞는 답입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모든 밸류들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퍼플레인들을 이런 식으로 다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0도 들어가면서 네거티브 밸류도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이 서브 디퍼런셜의 사이즈가
이 세마이 컨벡스 펑션 같은 경우에 그 포인트가 얼마나 미분이 안 되는지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이 잘 되는 데에서는 서브 디퍼런셜들이 싱글 베이유드고 엘리멘틱 하나밖에 없고, 미분이 안 되는 데서는 뭔가 이런 멀티 베이유드 셋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이그젬플, 비슷한 이그젬플인데 여기다 사인을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펑션이 이렇게 생겼죠. 자, 이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번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1에서 이 함수의 서브 디퍼런셜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죠? 미분 가능하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0에서는 질문을 이해하셨어요? 이 펑션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점에서, 제로점에서 이 함수의 저 정의에 의한 서브 디퍼런셜이 어떤 셋이겠느냐. 자, 그것이 질문입니다. 답이 뭐죠? 예,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답은 되는 empty 셋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이퍼플레인을 잡더라도 항상 이 에러가 퍼스트 오더 에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몰 오더 에러로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게 서브 디퍼런셜의 개념이었고요. 이제 다시 정리하면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하면 그 미분 가능한 데서는 서브 디퍼런셜이 정확히 그 함수의 그레디언트와 같아지고요. 미분 가능하지 않은 데서는 그 함수를 밑에서부터 서포팅하는 하이퍼플레인들을 생각하고 그 하이퍼플레인들의 그레디언트가 그런 그레디언트들의 모임이 서브 디퍼런셜, 그 점에서 그 함수의 서브 디퍼런셜이 되는 겁니다. 노테이션을 하나 도입하는데, 서브 디퍼런셜은 각 포인트마다 정의된 어떤 셋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x, y들의 모임인데, 그러니까 프로덕트 스페이스에서의 모임인데, 어떤 거냐면 y가 phi의 x에서의 서브 디퍼런셜에 들어가는 그런 모든 x, y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phi의 그레디언트를 이제 매핑으로 본다면 그 매핑의 그래프 셋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컨벡스 펑션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 세마이 컨벡스 펑션의 어떤 미분에 해당하는 개념인 서브 디퍼런셜을 이제 들여다봤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난번 첫 번째 강의에서 어떤 결론적으로 나왔던 옵티멀리티가 주는, 그러니까 쿼드라틱 코스트에 대해서 옵티멀리티가 주는 시클리컬 모노토니시티, 그러니까 이런 x, y들의 셋에 대한 시클리컬 모노토니시티가 어떤 컨벡스 펑션과 연결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내용을 보다 더 정확하게 써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어럼인데, 이 시어럼을 증명한 사람은 U 오브 워싱턴에 지금도 살아계신 락커펠러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컨벡스 어널리시스에 대한 어떤 책도 쓰셨어요. 뭐 한두 권이 아니고 여러 권 쓰셨는데, 66년도에 나온 이 정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다 일반적으로 어떤 토포로지컬 벡터 스페이스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역시 R에는 당연히 이그젬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피니티 디멘션에서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셋 S가 E와 그것의 듀얼
프로덕트 안에 이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여기서 듀얼을 생각하는 거는 지금 RN인 경우엔, E가 RN인 경우엔 그 듀얼이 RN이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앞에 얘기, 뭔가 이제 X, Y들의 모임에 대한 얘기인데 Y는 사실 X, 함수의 그레디언트에 해당하는 그런 포인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Y는 어떻게 보면은 X의 듀얼 스페이스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E 스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S가 시크리컬리 모노톤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자, 이거는 뭐랑 같냐면 IE C cyclically monotone for CXY가 이때는 X, Y의 이제 듀얼 프로덕트로 주어진 경우, 그래서 마이너스를 넣겠습니다. 마이너스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요. 뭐 편의상 넣겠습니다. 저기서 혹시 헷갈리실까 봐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시크리컬 모노토니시티를 좀 전에 기억하시면 어디서 얘기했냐면 CXY가 쿼드라틱 코스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근데 왜 갑자기 그러면 리니어 코스트, 이런 리니어 프로덕트를 갑자기 여기서 놓냐면은, 일단 이제 이런 토포로지컬 벡터 스페이스 사이에서 이 X-Y라는 게 이제 생길 수 없잖아요. Y가 E 스타에 들어있으면. 그러니까 뭔가 이런 듀얼 프로덕트 생각하는 게 내추럴하고, 그 다음에 왜 이래도 되냐면은, 쿼드라틱 코스트 관점에서는 그 시크리컬 모노토니시티를 얻을 때 생각해 보시면 쿼드라틱 텀들은 다 캔슬 아웃 됐잖아요. 남는 것들은 다 이런 텀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시크리컬 모노토니에서 나타나는 이니퀄리티들은 다 이런 이너 프로덕트들의, 또는 이런 프로덕트들의, 그러니까 X와 Y의 프로덕트들의 이니퀄리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제 말씀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러면 이 경우에, 자, S가 시크리컬 모노톤하다는 얘기야 뭐와 같냐면, equivalently there exists a proper, proponeiss가 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convex function phi on E such that 그 phi, convex function phi의 subdifferential을 생각하면 이 set, 여기서 이제 이게 RN이 아니고 E 스타가 되겠죠. 그 셋을 생각하면, 자, 왜 일반적으로는 E 스타가 되는지는 아시겠죠? 그 정의는 똑같아요. 이렇게 하이퍼플레인들의 그레디언트 생각하는데, 이 하이퍼플레인들을 E에서 생각하면 그것의 그레디언트는 E의 듀얼 스페이스에 들어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이퍼플레인들을 만들 때 만드는 그 프로덕트가 이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E와 E 스타 사이에 이제 듀얼리티에서 나오는 프로덕트잖아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는 듀얼 스페이스에 들어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서브 디퍼런셜이 S를 포함하게 됩니다. 자, 스테이트먼트 다시 이제 설명드리면, 시크리컬 모노토니시티를 갖는 이 프로덕트 스페이스에서의 셋은 항상 그에 대응하는 컨벡스 펑션이 있어서 그 원래 셋 S가 그 컨벡스 펑션의 서브 디퍼런셜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포함 관계를 만드는 컨벡스 펑션을 항상 찾을 수 있다는 게 이 정리의 핵심입니다. 또 거꾸로 우리가 어떤 셋을 그렇죠, 컨벡스 펑션의 서브 디퍼런셜 안에서 찾으면, 예를 들면 이 컨벡스 펑션의 서브 디퍼런셜 자체를 우리 셋으로 생각한다면 그 셋은 시크리컬 모노토니시티라는 성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프로퍼네스가 뭔지를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프로퍼네스는 뭐냐면은 어떤 함수가 프로퍼하다는 얘기는, 파이가 프로퍼하다는 얘기는 이제 파이가 이제 리얼 베이드 펑션이라고 한다면은 리얼 라인에서의 임의의 컴팩트 셋, 뭐 예를 들면은 바운디드 인터벌을 생각하면 그것의 인버스, 그러니까 어떤 바운디드 셋으로 가는 그런 그 함수에서 바운디드 밸류드로 가는 그런 원래 셋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셋이 항상 컴팩트해야 돼요. 이게 프로퍼런스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어떤 이게 x가 인피니티를 갈 때는 파이가 인피니티로 따라갈 수 있지만 x가 어떤 바운드 도메인에서 움직이면 파이는 바운디드 밸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별다른 얘기가 아니죠. 프로포즈는 어떤 거죠? 뭐 프로포하지 않은 거 예를 들면은 이런 게 프로포하지 않겠죠. A, B를 딱 정해놓고 뭐 0부터 1 사이라면 여기서는 1이고 나머지에서는 인피니트. 그러니까 그런 펑션은 컨벡스하지만 프로포하지 않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는 시크릿 모노톤이 없나요? 별다른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포네스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스테이트먼트가 저러기 때문에 넣은 건데, 그러니까 대충 내추럴한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컨벡시티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는 포인트는. 자, 증명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락카펠러의 정리는 첫 번째 강의에서 마지막 부분에 설명드렸던 이그젬플의 이제 일반화된 이제 얘기고, 실제 여기서 이런 컨벡스 펑션을 찾아주는 방법도 그 증명에서 나온 그 그림 방법 있잖아요. 정확히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클카 모노톤 셋이 저런 컨벡스 펑션을 갖느냐는 어떻게 보이냐면, 먼저 처음에 하나를 딱 고정시키고 S에서 그 다음에 어떤 컨벡스 펑션을 이제 컨스트럭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서 그렸던 그림과 정확히 같은 일을 합니다. 뭐냐? 리니어 펑션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더해져요. 이런 펑션들을 더해졌었죠. i가 0부터 k까지. 근데 여기서 이게 펑션이 돼야 되니까 하나는 프리 베리어블이 돼야죠. 설명 안 드리는 게 뭐냐면 모든 k에 대해서 이렇게 임의의 k에 대해서 이런 걸 잡는데 요 xi들을 어떻게 추주하냐면은 xi, yi들은 s에 있게 그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xi, yi들이 다 고정되면 이게 함수가 안 되니까 마지막 하나는 프리 베리어블로 놓고요. 그 함수의 베리어블로.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다 고정되고 이 마지막에 있는 xk 플러스 1 이거는 이렇게 x 요 베리어블을 갖게 놨을 때 이런 식의 이로 더해진 거는 결국 아까 보셨던 여기다 그리면 지난번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함수들을 그려나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프리멈을 취해줬잖아요. 서메이션 하나하나는 이 함수들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 모든 걸 다 생각했을 때 이 조건 하에서의 수프리멈.
그랬을 때는 뭐 이런 함수가 나오겠죠. 이 그림만 생각하면은 이제 보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컨벡스 펑션이 나오겠죠. 그죠? 자, 임의의 셋에 대해서, 이런 S에 대해서 이런 식의 수프리멈을 잡으면 항상 컨벡스 펑션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이 컨벡스 펑션의 서브 디퍼런셜이 이 셋을 포함하겠느냐. 그 포함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이런 xi, yi들이 이런 이제 슬롭 관계를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게 xi, yi인데 만약 이 다음 것이 이게 이런 식으로 되지 않고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그쵸? 그러니까 이 슬롭이 그 만들어진 펑션에 이제 슬롭이 된다는 것이 이제 깨지게 됩니다. 그런 사실이. 그러니까 제가 뭐 오히려 더 말을 해서 헷갈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클리컬 모노토니시티가 아까 이제 이런 깔끔한 그림을 줬잖아요. 그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S가 이렇게 만들어진 파이에 서브 디퍼런셜에 들어가야 된다. 그걸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그 S에 있는 포인트들을 이용해서 그 포인트들을 가지고 그거에 해당하는 하이퍼플레인 펑션들을 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의 수프리멈을 택하면 우리가 원하는 컨벡스 펑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컨벡스 펑션의 서브 디퍼런셜이 S를 포함하는 거는 정확히 S가 시클리컬 모노토니시티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성질이 만족되게 됩니다. 질문 있으세요? S가 그냥 그 E 그냥 서브셋이잖아요. 예, 그냥 서브셋인데 만약에 S가 시클리컬 모노토니시티를 만족한다면 이런 얘기. 예,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러니까 E에 있는 모든 점 X에 대해서 뭐 어떤 X, Y가 항상 S에 있다는 가정조차 없이 하는 건가요? 예,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S가 E의 서브셋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역을 생각을 할 때는 그러니까 S에서 이루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 S가 어떤 서브 디퍼런셜의 서브셋이면 그런 S는 시클리컬 모노토니시티를 갖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풀셋이어도 당연히 되고 서브셋도 당연히 되고. 근데 이제 그 실제 example에서 뭐 저기 세마이 로어 세마이 컨티뉴. 로어 세마이 컨벡스는 모든 X에 세마이 컨벡스. 예. 그 모든 예. 그래서 이거는 서브 디퍼런셜 항상 정의할 수 있죠. 예. 다른 질문 있으시면 자 그러면은 그럼 반대쪽 증명은 그러니까 어떤 컨벡스 펑션의 서브 디퍼런셜 안에 들어가는 셋은 항상 시클리컬 모노톤 하겠느냐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반대쪽은 여러분의 연습 문제입니다. 네. 자, 락카펠러의 정리는 옵티멀 트랜스포테이션에서 나오는 옵티멀리티가 가지는 제일 중요한 성질, 시클리컬 모노토니시티라는 성질이, 그러니까 C 시클리컬 모노토니시티라는 성질이 어떤 컨벡스 펑션에 해당하는 컨벡스 펑션의 존재성과 이제 관련이 있고 그 컨벡스 펑션의 서브 디퍼런셜과 관련이 있죠.
이제 이 성질을 사용해서 나중에 이제 옵티멀 매핑의 존재성 이런 것들이 보일 텐데요. 이제 그건 그렇게 실제 보이는 거는 아마 내일 첫 번째 강의 내용이 될 거고요. 일단 이제 락카펠러 정리에 대한 리마크를 몇 개 하겠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E가 RN인 경우는 예를 들면 E가 리플렉시브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블 듀얼이 원래 자기 자신과 같아지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은 걸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S가 시크리컬리 모노톤하다는 얘기가 지금 S는 이 프로덕트 스페이스 안에 있는 어떤 셋이잖아요. 그죠? 그죠? S는 그런 어떤 셋이잖아요. 그 셋이 근데 만약에 시크리컬리 모노톤하다면 S를 포함하는 어떤 S에 대응되는 프로퍼 컨벡스 펑션 phi가 있어서 그 phi의 서브 디퍼런셜이 S를 포함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phi는 이 E라는 스페이스에 정의된 함수였죠. 근데 이 그림 보시면은 E를 도메인으로 봐서 S를 보든 E 스타를 도메인으로 봐서 S를 보든 S의 시크리컬 모노토니시티는 어떤 관점에서 보든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락카펠러 정리를 E 스타 관점에서 들여다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꼭 S에 대응되는 E 위에서의 컨벡스 펑션을 찾은 게 락카펠러 정리였는데 같은 얘기를 E 스타 위에서 할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셀프 듀얼인 경우 셀프 듀얼인 경우에 셀프 듀얼이 아니고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리플렉시브인 경우에 벡터 스페이스 리플렉시브인 경우에 그러니까 E가 RN인 경우 예를 들면 S가 시크리컬 컨벡스하다는 거에서 E 위에 있는 어떤 컨벡스 펑션의 서브 디퍼런셜이 S를 포함하게 되고 거꾸로 또 E 스타 위에 있는 컨벡스 펑션의 서브 디퍼런셜이 S를 포함하게 되죠. 그래서 두 개의 다른 컨벡스 펑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S라는 셋은 하나니까 이 두 사이에 뭔가 S를 통한 관계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다시 얘기하면 phi가 있고 phi에서 서브 디퍼런셜 생각하면 자, 지금 S가 포함된다고 했는데 그냥 S를 이 phi의 서브 디퍼런셜 자체로 생각해 볼게요. 그냥 아예 그 경우 그래도 시스템 모노톤이 만족하니까요. 그럼 이 셋에 대해서 거꾸로 phi 스타에서 만드는 phi 스타 서브 디퍼런셜을 생각하면 이것과 사실 같아야 되거든요. 이게 포함 관계가 있는데 실제로 S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는 뭔가 맥시멀리티가 있어서 이 두 개가 같아져요. 뭐 그것까지 설명은 자세히는 안 할 테지만 그래서 이 똑같은 S를 phi의 서브 디퍼런셜로도 볼 수 있고 E에 있는 펑션으로서 또는 E 스타에 있는 펑션으로서 phi 스타의 서브 디퍼런셜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뭔가 컨벡스 펑션 두 개 사이에 뭔가 그 대응이 생기는 거죠. 자, 이 대응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대응?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컨벡스 펑션들 사이의 대응은 뭐 보나마나 하나 두 개일 거예요. 저가 알고 있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르장드 트랜스폼입니다. 그러니까 up to constant addition에 대해서는 두 개가 정확히 르장드 트랜스폼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컨벡스 펑션은
항상 페어로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컴백스 펑션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컨주게이트 펑션, 그러니까 르장드르 듀얼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이 라카펠러 정리를 사용해서 S가 있으면, 그러니까 컴백스 펑션이 있으면 그 서브 디퍼런셜은 시클리컬 모노톤이고, 그럼 그에 해당하는 E 스타 관점에서 해당하는 컴백스 펑션은 파이 스타가 있겠죠. 그럼 이 파이와 파이 스타 관계는 르장드르 듀얼 관계입니다. 지금 이게 7, 8. 여기서 한참 컨벡스 어널리시스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정리가 이 라카펠러 정리고, 이 라카펠러 정리의 내용은 이런 페이지 스페이스에 있는 시클리컬 모노톤 셋은 항상 그에 대응하는 컨벡스 펑션이 있어서 그 컨벡스 펑션 안에, 컨벡스 펑션의 서브 디퍼런셜 안에 이 셋이 들어오게 됩니다. 잠깐만요. 르장드르 트랜스폼은 그 시간 관계상 오늘 하지 않고요. 내일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전개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C가 그냥 쿼드라틱 코스트인 경우만 일단은 여기서 생각하면 T가 어떤 옵티마이라는 성질이 그 XI를 YI를 보낼 때 이 XI, YI들이 만드는 또 셋이 있을 텐데, 그 셋에 시클리컬 모노톤 성질을 주고요. 옵티멀리티가. 그 다음에 이 시클리컬 모노토니스트에 의해서 컨벡스 펑션이 존재해서, 그 해당하는 컨벡스 펑션이 존재해서 이 맵의 그래프, 그러니까 이 셋이죠. XI, YI. 그래프 오브 phi t가, 그러니까 이런 셋들이 컨벡스 펑션의 서브 디퍼런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옵티멀 트랜스포테이션이 있으면 그 맵의 그래프는 어떤 적당한 컨벡스 펑션의 서브 디퍼런셜 안에 쏙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지금까지 한 얘기는 이제 옵티멀리티를 이용해서 그것의 성질에 관련된 얘기고요. 자, 이제 존재성과 유니성 문제를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존재성 문제를 아직 다루지 않았는데, 이제 그럼 옵티멀한 맵의 존재성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니성 문제도 오늘은 다루지 않겠지만 내일 강의에서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존재성 문제가 모응지가 처음에 그 1800년대 이제 초중반에 옵티멀 트랜스포테이션 문제를 셋업을 했을 때 그런 옵티멀 맵의 존재성을 보이지 못하고 끝냈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오브젝트가 그렇게 쉬운 성질을 만족해야 되는 오브젝트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일단 코스트 펑션의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의 미니마이저이 하지만 만족해야 되는 컨스트레인트 조건이 뭐냐면 어떤 매저를 다른 매저로 푸시 포워드 시켜야 되죠. 근데 이건 매핑에 대한 성질이거든요. 근데 그럼 이거는 이 성질은 굉장히 난리니어한 성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러플리 얘기해서 보임을 보존한다는 성질과 거의 비슷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 성질은 굉장히 난리니어한 컨스트레인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코스트 펑션 자체도 인테그랄 cx, tx 이렇게 되죠. 그럼 c가 뭔가 이제 뭐 리니어 펑션 같은 게 아니면 전체 우리가 미니마이즈 시켜야 되는 펑션 자체도 리니어리티가 없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난리니어리티가 두 개가 있어요. 코스트에서도 있고 컨스트레인트에서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펑셔널 미니마이제이션을 해야 되는 펑셔널에도 난리니어리티가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컨스트런트에 아주 심각한 난리니어리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크니컬한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몽지는 이거를 이제 존재성도 이제 해결 못하고 넘어갔었는데, 포인트는 이렇게 옵티멀 맵을 찾는 문제가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또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그 찾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아요. 그럼 그 결정적인 차이를 주는 것이 뭐냐면, 그 아이디어가 처음 나온 게 이제 칸토로비치라는 사람에서 나왔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얘기예요. 뭐냐면 아까 컨스트레인트,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컨스트레인트가 좀 심각하게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볼륨을 프리저빙하는 매핑, 그러니까 소스 메저 뮤 플러스를 타겟 메저 뮤 마이너스로 푸시 포워드 시키는 그런 매핑들, 그런 조건인데 그 조건을 좀 약화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PDE에서 어떤 뭐 미니미제이션 프로그램이나 어떤 솔루션 같은 걸 찾기 위해서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솔루션보다 좀 더 큰 스페이스에서 그 어떤 오브젝트를 찾고, 그래서 존재성을 일단 보인 다음에, 어떤 거든 뭐 존재성을 보여놓고, 그 다음에 그 존재하는 그 오브젝트가 우리가 원하는 성질을 만족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하잖아요. 여기서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만족해야 될 조건에 만족하는 어드미서블 셋이 뭐냐면은 맵들인데, 뮤 플러스를 뮤 마이너스 보내는 볼의 메저러블 매핑들이었죠. 그죠? 이런 매핑들 사이에서 토탈 코스트,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를 미니미제이션 하는 걸 찾는 거였어요. 근데 이때는 이렇게 옵티마이저를 찾는 게 어려운 문제가 됐는데, 그럼 이 문제를 일단은 먼저 쉽게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쉽게 만드냐면은,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이 리스트릭션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혹시 아이디어 있으세요? 어떻게 약화시켜야 될지? 자, 제 질문을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이 컨스트레인트, 이런 매핑들, 그러니까 뮤 플러스를 뮤 마이너스 푸시포시킨 그런 매핑들을 해서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를 미니미제이션 시키는 오브젝트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찾는 게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이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좋은 컨스트레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 어드미서블 셋이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키운 다음에, 키우면은 그 키운 거 안에서는 뭔가 어떤 오브젝트를 찾기 좀 더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셋을 좀 더 키운, 좀 더 익스텐드 시켜서 만든 어떤 더 큰 어드미서블 솔루션 셋에서 미니미제이션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잘 풀릴까요? 자, 그럼 어려움이 뭔지 알아야 되죠. 우리가 갖는 어려움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코스트 펑션을 이런 컨스트레인트에서 미니미제이션 시켜야 되죠. 첫 번째 어려움은, 좀 오비어스하게 보이는 어려움은 이 펑셔널이 리니어하지 않죠. C가 뭐 쿼드라틱만 되더라도. 그 다음에 이 컨스트레인트가 굉장히 난리니어하죠. 그럼 뭔가 이 두 개의 난리니어리티를 없애는 그런 익스텐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답을 하면 굉장히 쉽고요. 답을 모르면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힌트는 답을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이걸 뭐 여러분한테 뭐 한 1분 안에 한 몽직에서 칸토로비치를 가는 한 100년이 걸린 그 얘기를 1분 안에 뭐 이렇게 답을 구하는 게 사실 무리이긴 한데요. 근데 답을 하면 굉장히 쉬워요. 답이 뭐냐면, 이 문제가 어려운 거는 우리가 옵티마이저를
매핑들에서 찾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컨디션들이 갖는 난리니어티가 굉장히 이제 커지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매핑들을 포기하지만 뭔가 트랜스포테이션을 주는 그런 오브젝트를 생각해야겠죠. 그럼 자연스러운 게 뭘까요? 자, 매핑의 성질을 얘기해 드리면은, 매핑은 한 포인트를 가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어떤 매스가 있으면, 디락 데이터 같은 매스가 있으면 매핑에 의해서는 디락 데이터로밖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처음 이그젬플이 디락 데이터 하나에서 디스크에 있는 유니폼 메저로 가는 그런 매핑이 존재하느냐 했잖아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디락 데이터에서 유니폼 메저로 가는 어떤 그런 그 매스를 옮기는 트랜스포테이션은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뭘까요? 자, 매핑했을 때 문제는 한 포인트를 보내야만 해서 디락 데이터를 유니폼 메저로 이렇게 보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럼 디락 데이터를 쪼갤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잘 쪼개가지고 유니폼 메저로 잘 분산시켜서 보낼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한 포인트에서 한 포인트를 간다는 거를 포기하고 한 포인트에서 여러 포인트로 가는 오브젝트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매스들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 한 포인트에서 여러 포인트를 갈 때 이 포인트에서 요만큼 더 주고 저 포인트에서 저만큼 덜 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멀티베이드 매핑이 아니라, 쪼개는 맵이 아니라 그 쪼갤 때 웨이트를 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어드미서블 클래스를 어디로 익스텐드 하냐면은 웨이티드 멀티베이드 맵들로 익스텐드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매스를 스플리팅 하는, 매스를 스플리팅 하는 게 가능한 그런 멀티베이드 맵들로 익스텐드 시키는 것이 처음에 존재성을 보이기 위한 키 아이디어입니다. 자, 좀 전에 이 웨이티드 멀티베이드 맵을 이제 대충 뭉뚱그려서 이렇게 정확하지 않게 얘기했는데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수학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수학적인 오브젝트로 쓸 수 있을까요? 웨이시 들어가죠. 어떤 포인트마다 웨이시. 그런 오브젝트가 뭡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드미서블 오브젝트들의 클래스를 익스텐드 시켜서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한 사람이 칸토로비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 더 큰 클래스에서 이런 미니미제이션 문제를 생각하는 거를 칸토로비치 프로블럼이라고 하고요. 이 칸토로비치 프로블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제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코스트가 난 네거티브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이건 크게 중요한 조건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하다고 또 가정을 합니다. 이 조건은 조금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도메인이, 이건 좀 테크니컬한 조건인데 그냥 얘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컴팩트하다고 가정할게요. 그 다음에 뮤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제 프로버비티 메저죠.
자, 그래서 이 칸토로비치 관점에서는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맵이 아니라 트랜스포테이션 플랜이라는 개념을 생각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이 웨이티드 멀티베이드 맵들의 이름이에요. 자, 이걸 정의하기 위해서 먼저 이 프로젝트 스페이스에서 각각의 컴포넌트를 가는 프로젝션을 생각하고요. 뮤 플러스에서 뮤 마이너스 가는 이런 웨이티드, 그냥 매핑의 관점에서의 트랜스포테이션이 아니고 웨이티드 멀티베이드 맵 관점에서의 트랜스포테이션들을 생각하고 그런 그 트랜스포테이션들의, 그러니까 트랜스포트 플랜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뮤 플러스에서 뮤 마이너스 가는 그런 트랜스포트 플랜들의 셋을 감마 뮤 플러스 뮤 마이너스 이제 노테이션을 쓸게요. 그러면 퀘스천이 이 오브젝트가 이 트랜스포트 플랜에 해당하는 이 뮤 플러스를 뮤 마이너스를 보내는 웨이티드 멀티베이드 맵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들이 정확히 무엇이겠냐가 질문입니다. 뭘까요? 자, 질문은 이해하셨죠? 여기서 이제 맵들이, 볼의 매저로운 맵들이 뮤 플러스 뮤 마이너스 푸시 포워드 시키는 그런 오브젝트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큰 클래스, 그러니까 웨이티드 멀티베이드 맵들을 허용하는 그런 클래스들을 생각할 텐데요. 그럼 정확히 거기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들이 뭘까요? 그게 질문입니다. 답을 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뭘까요? 뭔가 대응인데 웨이트이 있어요. 웨이트. 대응이라고 했을 때는 X에서 Y로 가는 거니까 어떤 프로덕트 스페이스에 포인트들을 우리가 선택해 준 거죠. X, Y란 포인트들을. 근데 거기에 이제 웨이트이 있어요. X, Y 포인트들의 어떤 그 덴시티가 있어요. 그런 오브젝트가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브젝트인데 뭘까요, 그게? 답은 그런 오브젝트를 이제 감마라고 하면 이 감마들은 어떤 오브젝트냐면은 m 플러스와 m 마이너스의 프로덕트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프로버비티 메저들입니다. XY에 XY 그런 대응들의 웨이트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렇게만 하면 부족하고, 그럼 이런 프로버비티 메저들 중에서 뮤 플러스를 뮤 마이너스로 트랜스포트 시키는 프로버비티 메저들은 어떤 거겠느냐? 이제 그 문제가 또 남죠? 자, 그거는 뭘까요, 그러면?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뮤 플러스가 있고 뮤 마이너스가 있어요. 프로덕트 스페이스고, 그럼 이 프로덕트 스페이스 안에 어떤 이 메저 감마가 있는 거예요. 어떤 포인트마다 덴시티를 주는. 그렇죠? 그런데 이 감마가 뮤 플러스를 뮤 마이너스로 대응시킨다고 했을 때, 트랜스포트 시킨다고 했을 때, 그럼 감마가 가져야 되는 성질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은 좀 더 얘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감마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봐요. 만약 이게 이렇게 생긴 게 서포트 오브 감마라고 하면, 자, 여기에 뮤 플러스에 해당하는 어떤 덴시티가 이렇게 있을 때 요 덴시티, 요 매스가 뮤 마이너스 요 매스와 정확히 대응이 돼야겠죠. 그래야지 트랜스포테이션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럼 이거를 수학적으로 쓰면은 이게 어떤 얘기냐면 감마가 프로버비티 메저고, 이 감마를 n 플러스와 n 마이너스를 각각 프로젝션 시켰을 때, 이런 프로젝션 맵으로 푸시포워드 시켰을 때 나오는 메저가 뮤 플러스 뮤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확히 이 것들을 만족하는 프로버티 메저들의 모임이 여기서 말씀드린 웨이티드 멀티베리드 맵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이런 오브젝트들을 뮤 플러스에서 뮤 플러스 뮤 마이너스를 보내는 트랜스포트 플랜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트랜스포트 플랜 중에 가장 간단한 example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뮤 플러스 뮤 마이너스 임의로 주어져 있을 때 그 둘 사이에 이런 트랜스포트를 시키는 가장 간단한 example이 뭐겠습니까? 그냥 두 개를 이제 프로덕트 스페이스에서 텐스 프로덕트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트랜스포트 플랜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이런 트랜스포트 플랜들이 non-empty 셋이라는 겁니다. 저 셋 자체가 empty 셋이면 뭐 미니미제이션 문제 생각할 수 없는데 일단 트리비얼한 저런 example들이 있죠. 임의의 뮤 플러스 뮤 마이너스에 대해서. 또 다른 example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매핑이 뮤 플러스를 뮤 마이너스 보낸다면 이 매핑은 당연히 이게 지금 보다 더 큰 클래스라고 했잖아요. 원래 매핑들만 생각하던 거를 익스텐드 시킨 그런 클래스가 이 트랜스포트 플랜들의 셋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매핑도 트랜스포트 플랜으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매핑을 그러니까 저 프로덕트 스페이스의 매저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볼 수 있냐가 이제 문제인데 실제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간말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 맵을 이용해서 그 맵의 그래프 맵을 생각해요. identity times t를 생각하고 그 그래프 맵은 n 플러스에서 n 플러스 times n 마이너스로 가는 매핑이죠. 이 그래프 맵은 그러니까 identity t는 이거는 x, tx죠. 예? 그 그래프 맵으로 뮤 플러스를 푸시 포워드 시키면 이 오브젝트는 n 플러스 타임스 n 마이너스 그 프로바빌리티 스페이스 위에 있는 프로바빌리티 메저가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것을 이 한쪽 n 플러스 방향으로 프로젝션 시키면은 원래 뮤 플러스가 나와야 되고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그 다음에 이 조건 때문에 뮤 플러스를 뮤 마이너스로 t가 보낸다는 조건 때문에 이 메저를 뮤 마이너스 방향으로 프로젝션 시키면은 뮤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둘 다 만족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support of gamma는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graph of t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임의의 옵티멀 그러니까 임의의 트랜스포트 매핑들은 뮤 플러스 뮤 마이너스 보내는 매핑들은 당연히 웨이티드 멀티베리드 맵으로 볼 수 있겠죠. 그냥 매핑이니까. 그래서 그런 매핑들은 저렇게 자연스럽게 이 트랜스포트 플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클래스에서 미니미제이션 문제를 생각해 보죠. 칸토로비치. 자, 그러면 도대체 문제가 어떻게 바뀌느냐를 생각해 볼게요. 칸토로비치 프로블럼은 어떤 옵티멀한 트랜스포트 플랜을 찾는 문제인데요. 예? 뭘 미니마이즈 시키냐는 거냐면
잠깐, 이 트랜스포트 플랜은 이 셋 위에 이 안에 들어있어야 되죠. 뮤 플러스를 뮤 마이너스로 보내는 트랜스포트 플랜이고, 근데 그럼 우리가 미니미제이션을 시켜야 되는 코스트 펑션이 뭐냐? 매핑의 경우에는 이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 익스프레션을 일반화시키는 저 트랜스포트 플랜에 해당하는 펑셔널이 뭐겠습니까? 네? 자,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라는 건 간단히 X에서 Y를 보낼 때 X에서 Y로 보내야 되는 그 density times X에서 Y로 가는 코스트 CXY를 곱한 다음에 인테그랄 한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density가 지금 어떻게 볼 수 있냐면 XY 그 포인트들, 프로덕트 스페이스에 있는 그 포인트들에 지금 density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CXY인데 트랜스포테이션을 X에서 Y로 보낼 때 우리는 이 감마 density만큼 옮기자. 그 다음에 그거를 인테그랄 하자. 그러면은 그것이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왜 이 칸토로비치 프로블럼이 원래 프로블럼보다 훨씬 쉽냐? 그거는 이 셋업에서 바로 나옵니다. 뭐 처음에 일단 오비어스하게 보이는 게 일단 뭐 정의를 그냥 노테이션을 자, 이 인테그랄을 감마에 해당하는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로 이렇게 쓰고 C 감마라고 그랬을 때 이제 C가 일단 트랜스포트 플랜들에서 저 인테그랄로 가는 이런 펑션이 되는데 자, 이 펑션이 중요한 성질은 이건 메저의 인테그랄이기 때문에 리니어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트랜스포테이션 매핑을 생각할 때는 그 코스트 펑션,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가 난리니어 펑션이 되는데 그 매핑에 대해서는 이 트랜스포트 플랜들에 대해서는 그 코스트가 그냥 메저의 인테그랄이기 때문에 리니어하게 됩니다. 일단 그것 때문에 일단 문제가 이제 쉬워질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리니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미니메이션 시켜야 되는 셋 자체가 난리니어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그 옵티멀 매핑을 생각할 때는. 근데 이 트랜스포테이션 플랜을 생각할 때, 옵티멀 트랜스포트 플랜을 생각할 때는 저 셋도 리니어리티를 가져요. 여기서 이 셋이 리니어리티 갖는다는 얘기는 이 셋이 컨벡스하다는 겁니다. 자, 뭐냐면 여기서 컨벡시티는 그러니까 뮤 제로, 감마 제로, 감마 1이 이 빅 감마에 들어가면 이 감마 제로, 감마 1을 그냥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리니어 인터폴레이션도 트랜스포트 플랜이 됩니다. 이거는 아주 쉽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족해야 될 조건이 일단 프로버비티 매저해야 되고 두 개의 프로버비티 매저들을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하면 여전히 프로버비티 매저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션들을 생각했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프로젝션, 이 푸시 포워드 시켰을 때 이 오퍼레이션은 이 매저에 대해서 리니어합니다.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시키면은 이 푸시 포워드가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게 프로젝션 이거였다면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한 것도 바뀌지 않죠.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게
이 코스트 펑션, 토탈 코스트, 이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가 우리가 원하는 이 트랜스포트 플랜들 셋에서 리니어 펑셔널인데 이 트랜스포트 플랜들 셋은 컨벡스 셋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미니마이제이션 문제가 어떤 펑션 스페이스 안에 있는 컨벡스 도메인에서 어떤 리니어 펑션을 미니마이제이션 시키는 문제로 바뀌어버려요. 자, 이게 칸토로비치 셋업이고. 자, 그럼 이런 문제일 때, 그러면은 옵티말 맵은 아직 못 찾겠지만, 옵티말 플랜, 프로버티 스페이스, 그러니까 프로덕트 스페이스에 있는 프로버티 메저 중에서 저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그런 옵티멀 플랜들의 존재성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존재성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러니까 매핑을 생각했을 때와 다르게,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제일 중요한 사실은 매핑을 생각했을 때는 그 매핑들의 스페이스는 어떤 컴팩트네스를 가지지 못합니다. 뭔가 매핑들의 클래스를 생각해서 뭔가 막 오브젝트를 생각하다가도 리미트에서는 매핑이 안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제 어드미서블한 플랜들은 프로덕트 스페이스에 있는 프로버빌티 메저죠. 그럼 프로버빌티 메저들의 모임은 아주 내추럴한 메저들 사이의 내추럴한 토폴로지에 의해서 컴팩트네스를 가집니다. 이제 그것이 이런 옵티멀 플랜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잠깐만 그런 토폴로지를 이제 리뷰를 하면은 그 메저들의 내추럴한 토폴로지는 윅스타 토폴로지예요. 일반적인 메저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프로버티 스페이스만 다르니까 이제 프로버티 메저들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메인이 컴팩트일 때 메저들의 윅스타 컨버전스란 건 뭐냐면, 요 윅스타 컨버전스 데피니션에서는 이 컴팩트네스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윅스타 컨버전스는 뭐냐면은 어떤 메저가 어떤 다른 메저 뮤 인피니트 윅스타에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임의의 컨티뉴어스 펑션에 대해서 이 컨티뉴어스 펑션을 그 메저로 인테그랄 한 것이 그 리밋 메저로 인테그랄 한 것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듀얼리티 개념이죠. 까먹었네. 이게 번호가 몇 번이었죠? 14, 15, 16. 제가 5분만 좀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메인이 컴팩트 할 때 이런 윅스타 토폴로지는 소위 말하는 윅스타 컴팩트네스를 가지는데요.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도메인이 컴팩트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Assume M is compact.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메저들을 프로버티 메저들만 생각하면은 프로버티 메저 임의의 set of 프로버티 메저들은 항상 어떤 리미팅 오브젝트가 존재해서 어떤 서브시퀀스가 그 리미팅 메저로 컨버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어떻게 잡았을 때, 특히 인피니트 패밀리 잡으면 그것들이 다 프로바빌리티 메저라면 그것 중에 어떤 서브 시퀀스는 적당한 다른 프로바빌리티 메저로 컨버저 해야 돼요. 자, 이 윅스타 컴팩트니스가 있기 때문에 옵티멀 플랜의 존재성은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자, 뮤 플러스를 뮤 마이너스 가는 옵티멀 플랜이 존재한다는 게 이제 정리고, 증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이 뮤 플러스에서 뮤 마이너스를 보내는 그 트랜스포트 플랜들의 이제 모임을 생각하는데, 이것은 프로버티 스페이스의 서브셋이죠. 그러니까 n 플러스 n 마이너스의 프로덕트 위에 있는 프로버티 메저들의 셋의 서브셋이죠. 그죠? 근데 이 서브셋이 이 윅스타 토폴로지 관점에서는 이 프로버티 스페이스는 윅스타 토폴로지에서 컴팩트하죠. 프로버티 스페이스니까. 그러면 근데 이건 서브셋인데 이 서브셋이 실제로 클로즈드예요. 그러면은 컴팩트 셋의 클로즈 셋이니까 컴팩트해죠. 그래서 이 셋이 컴팩트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옵티멀 플랜에서 이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 가는 이 펑셔널, 인테그랄로 주어진 이 펑셔널은 메저의 인테그랄로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C가 지금 컨티뉴스 하다고 했잖아요. 어썸션이 지금 assume 여기서 assume C is continuous. 그러니까 C가 continuous고 n 플러스 n 마이너스가 다 컴팩트하다고 지금 가정해놓고 지금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윅스타 토폴로지가 이제 윅스타 컴팩트니스가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 코스트가 컨티뉴스하기 때문에 이 인테그랄은 윅스타 토폴로지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컨티뉴스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린 좋은 컴팩트니스가 있는 토폴로지가 있고, 그 토폴로지카란 도메인 위에 컨티뉴어스 펑션이 있는데, 우리는 그 컨티뉴어스 펑션의 미니마이저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컨티뉴어스하고 도메인이 컴팩트하면 그럼 미니마이저는 존재하죠. 그래서 옵티멀 플랜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정하에서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옵티멀 플랜의 존재성까지를 이제 생각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플랜이 이제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그 시크릿한 모노토니시티 관점에서 이제 들여다보고, 그거를 사용해서 그 플랜과 그러면 원래 오리지널 몽지 프로블럼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옵티멀 매핑과의 관계를 생각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